자, 좋은 책 신사고 수학화 페이지 180페이지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합 부분이고요. 표준 문제 난이도입니다. 그래서 세 집합이 A, B, C가 다음과 같이 정의가 돼 있을 때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보시오. 여기 문제죠. 근데 A의 표현 방법은 지금 집합의 A가 원소 나열법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0이라는 원소, 1이라는 원소, 2라는 원소가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B라는 원소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아셔야 되는데 이게 조건 제시 방법이죠. 조건 제시법. 그래서 조건 제시 방법이 뭐냐? 요 슬래시 있죠. 슬래시. 요 슬래시를 기준으로 이렇게 요 슬래시를 우리가 바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바 앞에 있는 이 x 더하기 y가 이 집합의 원소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B라는 집합은 x 더하기 y가 원소인 거예요. 근데 x도 지금 A의 원소고 y도 B의 원소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x랑 y의 순서쌍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럼 x랑 y의 순서쌍을 여기다 아래 한번 적어볼 건데 뭐 0, 0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0, 1도 될 수 있겠죠? 0, 2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 0도 될 수 있고 1, 1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1, 2도 될 수 있고요. 순서쌍이니까 그지? x랑 y는 a의 원소래. 그걸로 갖고 지금 순서쌍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2, 0이고요. 그 다음에는 2, 1 마지막으로 2, 2까지 요렇게 x랑 y의 순서쌍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얘네 둘이 더했을 때 x랑 y를 더했을 때 나오는 값이 얘는 0이고 얘는 1이고 얘는 2고 얘는 1인데 중복되는 건 우리가 원소로 쓰지 않습니다. 안 써도 돼요. 그 다음에 얘는 3이죠. 얘는 중복되니까 쓰지 않은 거 위에 거는. 그 다음에 2도 중복되니까 쓰지 않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아래에 있는 요것도 3이니까 안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얘는 더했을 때 4죠.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원소는 0, 1, 2, 3, 4 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B의 원소는 원소나열법으로 바꿔서 써보면 0, 1, 2, 3, 4 요렇게 5개의 원소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C의 원소는 x랑 y를 곱한 게 원소인 겁니다. 왜냐면 마찬가지로 조건 제시 방법 바 앞에가 원소라 그랬죠. 그럼 x, y를 만들어 볼 건데 첫 번째 거 여기다가는 곱하기로 한번 써볼게요. 0이고요. 얘도 0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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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고요. 2고요. 0이고요. 2고요. 4입니다. 자, 그러면 C의 원소는 중복한 건 쓸 필요가 없으니까 C의 원소는 0, 1, 2, 4 이거 말고 될 수 있는 게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부분 집합 관계로 옳은 것을 골라보시오. 누가 제일 작아요? A가 쏙 들어가죠? 그 다음에 C한테 이렇게 쏙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B에 쏙 들어가는 요 모양을 만들어주면 정답이겠다. 그래서 답은 2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번 문제 볼 건데요. 6번 문제는 우리가 집합의 연산에 대한 성질을 지금 문제에서 알려주고 있는 건데 C의 원소는 12의 약수니까 간략하게 뭐라고 쓸 수 있겠죠? 1, 2, 3, 4, 6, 10입니다. 자, 이렇게 C의 원소가 있고 A 교집합 B의 원소가 지금 뭐냐면은 2, 4, 6, 8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A 교집합에다가 괄호 열고 B 교집합 C를 지금 물어보고 있죠. 근데 지금 나와 있는 거는 A 교집합 B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얘네 둘의 교집합을 구하고 싶다면은 식이 요렇게 작성이 될 겁니다. A 교집합 B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C랑 이렇게 교집합을 하는 요렇게 표현이 될 거란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집합의 연산 법칙 중에서 뭘 배웠죠? 결합 법칙을 배웠죠. 자, 결합 법칙이 뭡니까? 결합 법칙이라는 거는 괄호의 순서를 바꿔줘도 연산이 성립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언제만 가능하냐면 모든 연산기호가 동일할 때. 지금 둘 다 교집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얘를? A 괄호의 순서를 바꿔서 B랑 C랑 먼저 교집합을 해도 똑같을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는 거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은 아니고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결합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바꿔줬어요. 그러면 그냥 이 녀석의 집합을 구해서 얘랑 같다라고 하면 되니까 요거 두 개의 교집합 구해봅시다. 둘이 동등하게 들어있는 원소가 2 들어있죠? 그리고 4도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6도 들어있으니까 원소가 총 몇 개? 3개 들어있네. 그래서 요 녀석의 원소의 집합은 2, 4, 6 이렇게 답으로 쓸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술형 문제인데 7번 한번 봅시다. 풀이과정과 답을 써보라고 돼 있으니까 풀이과정에 좀 집중해서 쓰셔야겠죠? 자, 일단 A랑 X랑 교집합을 했더니 A가 됐대요. 그리고 B랑 X랑 합집합을 했더니 B가 됐대요. 자, 그러면 이거는 부분집합에 대한 성질을 아셔야지 풀 수가 있는데 부분집합의 성질이 뭐냐? 부분집합의 성질 요거를 좀 알아봅시다. 부분집합의 성질. 자, 부분집합의 성질이 뭐냐? 우리가 두 집합이 부분집합 관계일 때는 예를 들어서 A 교집합 B를 했는데 A가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작은 부분집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교집합에서는 둘 중에 작은 녀석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모양인 거야? 얘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봤을 때 요렇게 B가 있고 그 안에 A가 있을 때 위의 식을 만족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마찬가지로 합집합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A 합집합 B를 했는데 A가 나왔다. 그럼 A랑 B가 부분집합 관계일 때는 마찬가지로 어떤 법칙이 성립하는데 큰 게 튀어나오는 겁니다. 큰 게. 두 집합이 부분집합 관계일 때만 성립하는 거예요. 그럼 큰 게 튀어나오는 거니까 A가 크다는 얘기죠. 그럼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렸을 때 A 안에 B가 쏙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신지 알겠죠? 그럼 지금 요 포함 관계를 잘 보시면은 A랑 X랑 교집합을 했는데 A가 나왔어. 그럼 어떻게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가 있는 거지? A가 작은 거니까 A가 이렇게 쏙 들어가고 그거를 X가 쏙 포함한다.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조건을 보시면 B 합집합 X가 B야. 그러면 합집합은 누가 나온다고? 큰 게 나온다. 쌤이 얘기했죠? 그럼 큰 게 나오고 얘는 작은 게 나온 거니까 B가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X보다도. 그럼 벤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럼 지금 어떤 부분집합 관계가 항상 만족을 할 수가 있냐? 이 상태에서는 A가 X에 포함이 되고 X는 B에 포함이 되는 요런 부분집합 관계가 지금 성립을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풀이 과정에 요게 꼭 쓰여져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풀이 과정에 요게 꼭 쓰여져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부분집합, B의 부분집합의 원소를 한번 구해볼까? B의 부분집합이 1, 2, 4, 5, 10, 20이죠? 20의 약수니까. 그럼 B의 부분집합은요, 몇 개 나올 수 있어요? B의 부분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원소의 개수가 6개니까 B의 부분집합은 2의 6승계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만 써져 있었으면은 그냥 2의 6승계가 정답이야. 근데 어떤 조건이 들어가 있냐면 A의 원소를 무조건 포함해야 된다라는 얘기야. 이게 무슨 뜻이다? A의 원소를 반드시 포함한다는 뜻이에요. A의 원소를 반드시 포함한다. 그럼 A의 원소가 뭔지 한번 살펴볼까? A의 원소는 10의 약수라고 돼 있으니까 1, 2, 5, 1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B의 부분집합의 개수 중에서 그냥 2의 6승계를 쓰면 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반드시 1, 2, 5, 10의 원소를 포함시켜야 되기 때문에 자,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 배웠죠? 2의 6승계 중에서 2의 6승계 중에서 반드시 4개의 원소를 포함시키니까 4를 빼줘서 요렇게 2의 2승계다. 그래서 얼마다? 4개가 나올 수 있다. 요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요렇게 풀이 과정 잘 체크해 주셔서 푸셔야 됩니다. 그 다음 8번 한번 같이 볼게요. 8번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풀어주는 게 좀 쉬울 수 있어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풀어주는 게 좀 쉬울 수 있는데 전체 집합을 먼저 그려줍니다. 전체 집합 요렇게 U 전체 집합을 먼저 그려주시고요.
이렇게. 그래서 풀이 과정도 벤 다이어그램으로 써도 뭐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요게 의미하는 게 뭔지 요런 게 이제 중요한데, A의 교집합, B의 여집합이지, 그지?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쌤이 어떻게 알려줬었냐면은 A 차집합 B라고 알려줬었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얘는 A의 원소, A의 벤 다이어그램 그려주시고 B의 벤 다이어그램 그려주신 다음에 A 빼기 B가 차지하는 부분이 여기잖아, 그지? 여기 부분의 원소에 1과 9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싹 지우고 여기에 원소가 1하고 9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리고 B 빼기 A는 어느 부분이냐면 여기가 B 빼기 A란 말이야, 그지? B의 원소에서 교집합을 뺀 거죠? 그럼 여기에 지금 81이라는 원소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A 합집합 B의 여집합, 이게 어느 부분이냐? 여기는 바로 여기 바깥에 있는 요 부분을 뜻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부분이 바로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 되는 거예요. 쌤 말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원소가 지금 3이 들어가야 된대.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다가 3을 띡 하나만 써주면 되겠죠? 원소 3을 요렇게. 자, 그럼 남은 원소 뭐가 있죠? 전체 집합에서 남은 원소는 지금 27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27 하나 딱 써주면은 집합이 완성이 된 거지. 그랬을 때 집합 A를 구하시오 라고 돼 있으니까 집합 A는 여기 안에 들어있는 원소들을 써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안에 들어있는 원소는 1, 9, 27이니까 답으로는 A의 원소가 1 그리고 9 그 다음에 27이다 요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5페이지 마지막 문제로 의사소통 문제 9번 한번 봅시다. 자, 집합의 연산 법칙을 이용해서 증명하는 문제가 되겠는데 이런 문제를 좀 더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1번부터 한번 같이 한번 증명을 해봅시다. 1번에는요, 이게 어떤 걸 너네가 아셔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어떤 집합에다가 교집합, 어떤 집합에 여집합, 요게 항상 의미하는 꼴이 있어요. 앞에 거 교집합, 뒤에 거 여집합, 이게 항상 의미하는 형태가 있는데 이게 어떤 형태냐면은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그럼 지금 문제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A 교집합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얘도 똑같은 거야. 얘도 지금 앞에 거는 A가 되는 거고 뒤에 거는 A 합집합 B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 그럼 얘는 뭐랑 똑같다? 앞에 거에서 빼기 뒤에 거 A 합집합 B를 빼주기만 하면 된다. 요 의미를 갖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얘는 자기 자신에서 A 합집합 B를 빼버리기 때문에 사실 얘는 남는 게 없겠죠, 그죠? 공집합이다. 요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 연산 법칙을 이용해서 다른 방법으로도 한번 증명을 해보자. 요거는 1차적인 풀이에요. 그리고 2차적인 풀이도 꼭 아셔야 되는데 두 번째 거는 이거를 드모르간을 이용할 겁니다. 여기 있는 여집합을 드모르간을 이용해서 전개할 거예요. 그럼 A 교집합에다가 드모르간으로 전개를 하면은 A 여집합 그 다음에 교집합 B의 여집합이죠. 요게 드모르간 법칙이지. 그럼 이거를 이제 분배 법칙을 또 이용을 해서 아니면 분배 법칙이 아니라 결합 법칙을 이용해서 지금 여기 괄호가 있는 거를 어디로 바꿔줄 거냐면 요렇게 바꿔줄 겁니다. 괄호의 순서를 바꿔도 똑같을 거잖아. 그럼 괄호를 바꿔주면은 A 교집합 A의 여집합 요렇게 괄호 앞으로 당겨졌고 그리고 교집합 B의 여집합 요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얘가 뭔지 알지? 얘가 뭐냐? 얘가 A랑 A 여집합을 교집합하면 당연히 공집합이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공집합에서 어떤 다른 부분집합이랑 교집합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얘는 무조건이죠. 얘는 무조건 공집합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거지. 왜냐면 공집합의 원소는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푸셔도 된다. 두 가지 방법 다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방법은요, 사실 이 전개한 게 중요한데 여기 들어간 연산 법칙을 써라 그러면은 여기에는 드모르간 법칙이 쓰였고 또 뭐 쓰였냐면 결합 법칙이 쓰였다. 이렇게 두 가지 법칙이 연산 법칙이 쓰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도 한번 풀어볼 건데 두 번째 문제도 한번 연산 법칙을 이용해서 풀어볼게요.
자, 일단 쌤이 알려줬듯이 A 차집합 B 뭐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A 앞에 거 교집합 뒤에 거 여집합 이렇게 쓰실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A 차집합 C도 마찬가지입니다. A 차집합 C도 똑같은 방법으로 A 교집합 뒤에 거 여집합 이렇게 쓰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상태로 문제를 바꿔서 한번 써볼게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 그리고 교집합 A 교집합 C의 여집합 이렇게 지금 얘가 쓰여져 있다라고 봐도 되는 거지, 그지? 그럼 우리 이거 계산 좀 해보자.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은 묶어줄 거예요. 뭘로 묶어줄 거냐면 A 교집합으로 좀 묶어줄 겁니다. 그래서 분배 법칙이 쓰이는 거죠. 여기서는 분배 법칙을 쓰면은 얘가 A의 교집합으로 묶여서 그 안에 원소가 B의 여집합, 교집합, C의 여집합 요렇게 써질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뭐가 쓰였다고 얘들아? 분배 법칙. 쌤, 분배가 아니라 얘는 묶여진 거 아니에요? 묶여진 것도 분배 법칙에 속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그 다음에 얘는 다시 드모르간 법칙으로 저 여집합을 묶어줄 거예요. 뒤에 있는 요식 보이지? 이거를 드모르간으로 한번 묶어봅시다. 그럼 얘는 A 교집합에다가 B 합집합 C의 전체 여집합. 이렇게 드모르간으로 묶이겠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드모르간 법칙이 쓰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드모르간이 쓰였다. 그러면 얘는 쌤이 계속 강조하는 어떤 모양이 된 거야? 앞에 거 빼기, 지금 앞에 거 교집합 뒤에 거 여집합 된 거죠? 앞에 거 교집합 뒤에 거 여집합. 그치? 알아보셔야 돼. 그럼 얘는 우리가 차집합으로 차집합의 정의에 의해서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요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에 어떤 식이 됐어요? 여기 있는 요 오른쪽 식이 됐죠, 그죠? 그래서 얘랑 똑같이 된 거니까 이렇게 증명이 가능하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연산법칙이라기보다는 차집합의 정의를 이용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은 굉장히 다 중요하니까 한번 여러 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고생했어요.